제가 여기서 이번에 이제 방문한 게 73번째 방북인데요. 처음에 제가 9일날 전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재팬 에어라인 타가지고 내려서 거기 조선대학교라고 제일 총련이 운영하는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 60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기열 박사 또 이렇게 꼭 좀 참석해달라고 추천해가지고 가서 학교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심필영 선생님 비롯해서 또 몇 분도 오시고 그다음에 저 카나다 저기 어딥니까 러시아에서까지 와가지고 한 10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그 학교 다 방문하고 또 행사하는 거 또 한 수백 명이 운동장에서 불고기 파티 학원제라고 그럽니다. 하고 하여튼 그 일본 그 우리 동포들의 애환이라고 할까 그 생활이라고 할까 이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아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아주 그들 만나서 그 뜨거운 가슴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나머지는 한 4, 5일부터는 자유시간들인데 나는 김명철 박사라고 이 군사평론가 우리 예선생 모양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분 이름이 또 널리 알려진 분인데 그분 부인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아주 저를 여기 떠나기 전부터 보내가지고 오면은 꼭 저희 집에서 좀 한 3, 4일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나를 데리고 첫 번에 간 곳이 징병으로 희생당한 일본 우리 강제징용당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 일본 군사무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 또 혜택 못 받아가지고 또 병원에서 앓다가 죽은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비를 세워놓은 그 산골짜기 거기는 이름도 뭐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조선대학에서도 많이 다녀갔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꽃 한 송이 들고 오는 걸 올리고 셋이서 같이 묵념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분들이 일본에서 최고로 좋은 곳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폭스바겐을 타는데 그 차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에 간 곳이 고려신사. 고려신사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이 있나? 고려신사. 허 선생님 안 가보셨어요? 예, 그 고려신사라는 게 고구려 제일 마지막 임금이 누구죠? 보장왕 그 아마 다음인가 봐요. 왕인가 그렇죠? 예. 근데 그 이름도 없지 결국은. 근데 그 분들이 이 천을 몇 명을 데리고 왔대 일본을. 그 사람들이 거기 지은 이 신사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고려 신사인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완전히 이게 일본 땅인지 뭔지 모르게 우리나라 역사의 한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거기. 그 보니까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다녀갔어. 남쪽도 다녀가고. 근데 거기 뭐냐면 1년에 1월 1일 내일이네 결국은 내일 모레네. 그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빌러 글로 온답니다. 그래서 일제 고려 신사니까 사찰 그게 되죠. 저 뒤에 가니까 당군도 있고 이 비석 이런 거 봤는데 난 진짜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그런 데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온천 또 왕들이 하는 그런 온천 하여튼 아주 어마어마한 데를 이 김명철 가족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나를 위해서 쓰시는 걸 내가 보고서 어떻게 고맙고 미안한지 그래서 잘 구경하고서 거기서 딱 열흘 있다가 10월 20일 날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17일이 서거일 아닙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일이고 그때부터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 원수 거기는 원수라고 하더라고요. 대원수 하면은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분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고 그냥 원수하면 김정은 그 위원장 이 젊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얘기할 때 원수님 하면 그건 김정은 위원장을 의미하고 장군님 하면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얘기.
대개 우리는 주성님 저분들은 수령님 그게 그냥 보통 얘기로 많이 쓰셔요. 그래서 제가 또 각별했던 거는 돌아가실 때 제가 거기 현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 날 오바 목도리 다 펼쳐가지고 이거 땅에 깔고 이제 그런 장면도 보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다음에 김정은 원수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 전에 수순을 밟아서 후계가 다 구도가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젊은 지도자가 하는 그 하나하나, 첫 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유훈 정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12월 하순에 그 물고기를 그 시민들한테 다 배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계획을 세워놨던 걸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그것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 배급하는 그런 광경도 봤고, 그다음에 그 울부짖는 그 북쪽 그런 분들을 제가 5년 전에 봤기 때문에 그때 그 한방눈 쏟아지는 평양 거리 곳곳마다 이제 밤에 다 이 추모 그걸 다 모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야, 어쩌면 이렇게 자기 지도자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 각계각층 인민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저거 만들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건 저는 뭐 정말 양심으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 지도자를 흠모하고 존경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을까, 이거 여러 번 생각했는데 정말 조선밖에 없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낀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벌어진 것은 뭐 알다시피 금년에 그 당 7차 대회가 있었잖아요. 36년 만에. 그 조선노동당 당 7차 대회가 36년 만에 열린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참 좋은데, 그 당 대회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그 앞을 내다보는 그 뭐라고 할까, 블루프린트라고 그럴까요? 청사진. 이 청사진을 내다보는 건데, 이 사람들의 당 7차 대회에서 나온 이 계획에서 이번에 경제 5개년 전략 회의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선언한 게 병진 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진 노선은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똑같이 적극적으로 경제를 개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하고 핵 개발을 동시적으로, 그 앞에 적극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 노선이 병진 노선, 이렇게 한마디로 병진 노선입니다. 뭐 이 병진 노선은 그 김일성 주석께서 이 국정 운영 하실 때도 병진 노선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때는 군사 경제를 같이 병진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번에 그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께서 병진 노선을 선언하고 이 당에서 결정한 거는 핵이라는 것을 개발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핵 얘기하니까 우리 오인동 박사님 생각이 나는데, 오인동 박사님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글에서 썼을 때 그게 나한테 칵 다가온 게 뭐냐면, 이거 남과 북이 손만 잡으면 결의 핵이 아닌가. 그건 북쪽 사람들도 내가 이 말을 인용을 하면 참 그거 말씀하신 분이 참 맞는 말씀을 하셨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아는 분들은, 이분은 통일 부문에 있는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오인동 박사님 개인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같은 목소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또 이 간단히 좀 축약해서 거기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북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봤을 때, 조선의 정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치 사상 강국에 기초해가지고 외교는 주권 외교, 다르게 얘기하면 자주 외교의 틀을 지금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군민이 그 철통같이 단합해가지고 세계 제1의 일심단결의 나라를 이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함축해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군민이 그냥 느슨하게 단결하는 게 철통같이 단합해가지고 세계 제1의 일심단결된 나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주소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아주 정확한 답이다. 그 북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간에 보면 저기 뭐 흔들리고 뭐 또 다시 또 망한다는 얘기가 뭐 남쪽 또 이 미국의 일각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곡이고 지나치게 얘기하면 개수작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알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도 조선처럼 일심 단결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제가 다시 확신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뿌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인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은 정치의 덕택이며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애족, 애국의 통큰 정치와 유훈 관철 결사옹의 업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또 이따 받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군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나. 그 조선의 군사 문제는 아마 70년 동안 미국하고 가장 치열하게 대결 국면을 이어온 나라는 230개 나라 중에서 조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큐바도 있지만 그렇게 양국이 치열하게 그 압박하면서 고립압살 정책을 쓰면서 정말 70년 동안 집요하게 대결해 온 거는 북과 미국, 조선과 미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조선의 군사는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꾸준하게 그 개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뭐 발전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습니다.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 밑 토대는 뭔가? 어디처럼 인공위성을 날리는데 러시아 거를 뭐 빌려다가 한다든지 또 미국이 빌려주지도 않지만 중국에서 또 주지도 않지만은 거기에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강력 제일주의에 의해서 군사를 개발해 왔다. 핵도 그다음에 인공지구위성도 또 미사일도 모든 것을 전부 자강력 그 자체의 두뇌와 자체의 기술, 자체의 소재로 해왔다. 이것이 다른 그 미국의 추종국 나라들에나 이 서방 나라들에 비하면은 특징이면 특징이고 차이점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또 우리 뭐 김명철 선생이나 한호석 선생 또 그 남쪽에 또 우리 예종 선생 이런 군사 또 전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자세한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걸로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군사 문제에서 저는 특히 지금은 그 누구도 북을 간섭할 수 없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간섭하지 못한다. 작년에 모란봉 악단하고 그 인민군 합창단이 150명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쉬운 얘기에서 수틀려가지고 그 이튿날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 뭐 여기 뉴스 나왔잖아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사회주의 지향으로 가는 나라지만 요만큼이라도 간섭하고 주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있으면 중국 아니라 러시아 그 어느 나라도 거부한다. 이것이 북쪽의 입장과 자세라는 거. 저는 우리가 5,000년 역사 중에서 1000번의 외침을 받고 또 우리가 조공을 바쳐가면서 참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의 어떤 신세가 진 우리 과거의 우리 5,00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이러한 그 조선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사상이나 색깔을 떠나서 저는 남쪽의 처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남쪽은 너무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데 북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긍지감을 느끼고 저 북쪽에 있는 분들한테 저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뭐 알다시피 금년 1월 6일 수소탄이 시험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중 탄도탄 미사일, 그 다음에 이 100km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그 재돌입하는 이런 또 재돌입하기 전에 그 위성으로 날아가는 게 옛날 그 소련이나 중국에서는 5,000, 6,000, 러시아는 6,000km밖에 안 돼. 이건 10,000km가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돌입이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본토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임스 클래퍼 같은 그 미 정보국장 같은 사람은 헐레벌떡 그냥 한국에 나와가지고 남쪽 군부한테 북쪽하고 충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브룩스라고 하는 그 흑인 사령관 갈렸잖아요. 그 사람도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북이 이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망하겠지 해가지고 들여다보던 조선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 전까지 거의 다 100%는 아닙니다. 한 80% 90%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보여줄 게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천천히 이번 1월 지금 돼가는 정세에 의해서 언제 터뜨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거 터뜨리면 미국은 이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북을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북이 경제적으로 못 사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남쪽이나 이런 데부터 비교해 볼 때 표면적인 거 뒤떨어진 거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뒤떨어진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은 뒤떨어진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군사 문제에서 이 5차 핵실험까지 지금 성공을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 앞으로 이분들이 경제 개발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요즘 가면요 그쪽의 유행어가 뭐냐면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거 뭐죠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사자성어 천지개벽. 예.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 그 어른들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런 세상이 바로 천지개벽이구나. 이거를 사실은 2011년 12년 그 김정은 그 젊은 지도자가 국정 운영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게 천지개벽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건 뭐 문수물놀이장 또 뭐 그 장천 농장 그다음에 뭐 마식령 스키장 하여튼 그 정말 놀랄만 하는 거. 이번에도 또 가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은 이거 안과 종합병원을 가봤는데요. 난 세상에 그렇게 안과 병원이 잘 된 거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지난번 갔을 때 애들 옥류 이 아동병원. 그다음에 여성분들 계시지만 그 평양 사는 오른쪽에 여성 그 종양센터 그 암센터겠지 종양 센터인데 아주 그건 뭐 세계의 인류 그런 병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병원에 학교도 있고 또 애들이 다치면은 그 전부 다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거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하나하나 이게 세심하게 제가 관찰했을 때 이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지만 이 하나하나가 최고 지도자가 현재하면서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고쳐서 내놓은 작품이 지금 만들어진 이런 작품인데 요즘에 유행어가 뭐냐면요. 건축에 있어서 편의성, 첫째 편의성, 그리고 둘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첫째예요. 미학성.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두 번째가 아니라 편의성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학성도 같이 결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번 갔다가 마지막 거의 쓴 글이 려명거리라고 제가 썼습니다. 려명거리. 이 려명거리에는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올라가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 왼쪽에 영생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용어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신다면 두 분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라는 그게 쫙 그 탑이 있어요. 그걸 영생탑이라고 불러요.
그 영생탑에서부터 김일성 중앙대 앞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은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옛날 그랬었는데 김일성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앞에 광장을 공원화 해놨어요. 이번에도 그 5주기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3만여 명이 쫙 그 각계각층이 있었고 우리 해외 동포 외교 손님들은 앞에 주석단에 그 쫙 양쪽에 벌려서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 행사도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가 그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의식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행사 자체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북의 이 군사 문제는 굉장히 탄탄하게 꾸려져 있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는 침범할 수 없는 자유력을 갖춘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놓았다. 이 말은 미국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라크나 저 시리아 이런 것처럼 막 때려부시고 뒤에서 축축거려가지고 이거 하지 못한다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이거 하든지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든지. 그 되게 분열시키는 건 종교적으로 시아파다, 수니파다 이렇게 분열시키지만은 또 우리는 색깔 가지고 이렇게 분열시키지만 북쪽에는 그 부시도 그랬잖아요. 영도자하고 인민을 자꾸 분열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영도자와 인민이 완전 하나라는 거. 물론 0.00001%뭐 태영호라든지 황장엽이라든지 이런 그 변절자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0.0001%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연변에서 미국의 돈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주로 기독교 선교 이름을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기획탈북이라고 말지에서 옛날에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기획탈북이지 12명 그거 데려간 것도요. 그건 완전히 그건 계획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4월 6일 날 거기 도착했지 않습니까? 4월 13일이 선거 아닙니까? 총선에 이용하려고 왔다고 하는 남쪽에서 언론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 100% 동감을 합니다. 그 북의 이제 군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시할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경제 문제는 되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번에 2270에다가 유엔 제재, 그다음에 2321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북을 그 제재한 게 아마 최악으로 제재를 하고 그 제재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 그다음에 남쪽에는 독자 제재라는 걸 또 붙여가지고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지경을 했는데 거기서는 코웃음도 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제재를 지금까지 70년 했는데 우리한테 효과를 준 게 하나도 없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자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재가 북쪽한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걸 제가 또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 문제에서 이거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식의주 하는데 식의 문제는 농업성하고 이번에 축산 또 수산성 이 세 군데를 다 만났어요. 이번엔 경제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만났는데 아주 철저하게 이분들이 먹는 문제를 이 양곡을 지금까지 생산이 한 600 내지 650만 톤 되는데 이분들이 목표로 지금 삼은 것이 800만 톤을 목표를 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800만 분은 조만간에 2, 3년 안에 해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축산이 세포동판이라고 해서 서울 땅덩어리 이상 되는 거기에다가 지금 그 엄청난 그 뭐 자세한 숫자는 제가 민족통신에 밝혔습니다만 그 수산의 가축, 이 가축의 그 양이라 고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그 시설 이런 게 굉장히 현대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풀판 조성하는 것도 이제는 저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죠. 전부 농업이 과학화, 현대화돼 간다는 거. 그래서 어디 농촌이나 어디 기업소라든지 가면은 그 중앙에서 원격 조정해가지고 강의하는 시스템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공장에 가도 심지어는 한 200~300명 되는 공장에 가도요, 몇십 명 앉아가지고 컴퓨터들 다 해놓고 그 중앙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강의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수술을, 예를 들어서 오 박사님이 관절 수술하면 관절 수술하는 걸 비춰가지고 하나하나 보여주는 걸 저 청진 그 병원에서도 같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에서부터 수산 모든 면에 이게 다 됐다는 거. 이거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먹는 문제의 각 방면이 과학화, 현대화 돼가고 있다. 그리고 뭐 내가 그 수재들하고도 인터뷰를 일부러 했습니다. 컴퓨터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젊은이들, 그다음에 피아노 1등한 그 소녀들, 그다음에 바둑대에서 또 중국 가서 1등한 이 젊은이들, 내가 이 젊은이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개발시키느냐. 거긴 뭐 교육도 영재교육도 있어요. 영재교육도 있고 하는데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사람 만드는 교육이고, 사람 만들기 전에 저 사람들은 조선을 배우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조선을 배우자. 조선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서는 의학을 하든 뭐 언론을 하든 방송을 하든 이게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저분들은 하나도 둘도 셋도 목표가 조선을 배우자 해서 소학교는 어디를 가든지 조선을 배우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자살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젊은이들 한 명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2,500만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 한두 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냥 폐기에 처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폐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봉수교회 그 목사님들도 폐기에 처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설교하는 것은 남쪽의 설교들하고 달라요. 나도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서 졸업한 사람인데 거기 가면 봉수교회를 갑니다.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그 설교 간단한 건 이번에 교회 갔다 온 얘기도 제가 민족통신에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각 분야가 전부 그 활성화되고 있다. 저는 이걸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지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건 저분들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예, 아직 뭐 우리처럼 그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못 먹고 하지만은, 그러나 줄여서 뭐 고기도 난 뭐 250g은 난 이렇게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걸 한 접시가 되더라고. 충분해요. 하루에 그 한 접시면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직도 부족함은 있지만은 이제 그 경제 부족함까지도 2~3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군사는 끝난 거고, 그다음에 보건 정책도 지금 그 의료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재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사들여오고 수입해가지고 차려놓은 건 있지만은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거는 아주 굉장히 인류, 그 김정은 이 젊은 위원장 얘기가 툭하면 이런 표현을 잘하는데, 이제는 뭘 하나 줘도 최고로, 세계에서 최고로 좋게 만들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라고 그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유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색깔도 그렇고 아주 참 기가 막혀요. 시설 정말 너무너무 시설을 잘 해놨어요. 교육제도는 12년제 의무교육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교육하고, 아까 그 교육은 조선을 배우고 그런 식의 교육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애들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선배와 후배를 존중할 줄도 알고 끌어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요즘 북쪽의 상황은 뭐냐면 저겁니다. 저 북쪽의 얘기가 청년 강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어디 가든지 청년들이 그냥 패기에 넘쳐 있어요. 그 요 근간에 백두산 청년용 발전소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백두산 꼭대기에 저게 있었는데 10년 걸렸답니다. 10년 걸려가지고 완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젊은이들하고 지난번에도 만났고 요번에도 그 젊은이들 따로 만나서 내가 기사는 안 했었지만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젊은이 그 강국이다. 그 사람들은 청년 강국을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거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 청년 강국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조선의 사회. 조선의 사회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노동신문 논설위원이 이런 훌륭한 글을 썼어요. 9월 11일자인가?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쓴 노작이 뭐가 있냐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런 그 노작이 있는데 마치 제목이 비슷한데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과학이라는 얘기를 다 증명을 해가지고 쓴 글인데 굉장히 훌륭한 글이에요. 그게 조선의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의 문화는 그저 이러한 전체를 뭐 통틀어서 이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치, 경제, 사회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서 요 사진만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걸로 하면서 이건 들어갈 때 기차를 꼭 타십시오. 기차는 단동에서 타면은 42불이면 돼요. 근데 침대 칸이라서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 들어가면서 양쪽에 펼쳐지는 그거 그다음에 그 안에 유학생, 대사관 부인, 장사하는 우리 북쪽 사람들, 그다음에 저 해외 나간 그 두뇌를 파는 한 달에 뭐 여기도 저 한 달에 1, 2만 불 받는 봉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 전부 두뇌를 파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면서 그 농촌의 이 모습들 이렇게 추억 같은 것도 많이 다니더라고. 이거는 이 대동강에 아침 내가 6시 보통 반에 나가는데 나가면은 여기저기 이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저 주체탑이 저 뒤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네들 율동체조가 있고 또 어린애들 율동체조가 있고 일반 보건체조 율동체조가 있고 하는데 이 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뻐요. 예쁘고 모르겠어. 내가 친북이라서 그런지 좋게 봐서 그런지 하여튼 다 내가 보는 거 다 예쁘더라고. 근데 실제로 예뻐. 뭐 친북이라서 예쁜 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뻐요. 정말 건실하고. 그리고 제 얼굴이 그전보다는 조금 화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담배를 끊었거든요. 예, 담배를 끊어서 지난번 방북 취재할 때도 우리 선생이 내가 담배 끊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가지고 돌렸는데 내 얘기보다도 손 선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 선생, 손 선생 얘기하는데 그 테이프 잘 봤다고 아주 재밌다고 그러면서 그 담배 끊는 얘기가 북쪽에도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예, 많이 돌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건 진짜입니다. 어느 식당 어디를 가든지 막 이 봉사원들이 달려와가지고 손을 잡고 선생님 텔레비에서 봤다고. 그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 점 중 뭐죠? 민족통신 진실을 말하다 해가지고 1편, 2편, 4편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그거 나를 취재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취재만 했는데 그게 찍혔어. 근데 3편하고 4편 할 때는 알았어요. 그때는 1, 2편이 나왔게 돼. 그런데 가는 데마다 내가 그 중국의 이북 식당 가면은 그냥 그렇게 반갑게 달려와가지고 거기 이북 식당 중국에 있는 데 가면 처음에 좀 쌀쌀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거 해서 그런지 쌀쌀한데 이제 내가 확인이 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중국에 있는 봉사원들도 굉장히 반갑게 그래가지고 식사도 한 서너 차례 제가 대접을 받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볼 땐 다 빨갛게 보일 거예요. 예, 근데 빨간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런 일도 벌어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에 가서 국가 행사가 아니고 거기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17일 날인데 제가 10일 날 도착을 했나? 그런데 거기 제1동포들 선생님들인데 그 뒤에 쫙 그 젊은이들이 소녀들이 앉아 있는데 한 90명 왔어요. 제1동포들. 내일 모레구나. 1월 1일 날 설맞이 공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경대 학생 소년 공전.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예뻐요. 얘네들 어린애들. 참 제1동포 이 소년, 이게 단장 선생님 오행덕이라고 하는 분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예쁩니까? 애들이 참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고 이 얼굴나 이것도 예쁘지만은 마음 대화를 나누면 참 우리 일본 소녀 일본 동포들이 참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 200일 전투 막바지를 갔는데 200일 전투는 대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70일 전투, 100일 전투, 150일 전투, 200일 전투 이런 게 있습니다. 북에는. 근데 이 200일 전투는 지난 7차 당대회 때 270일 전투를 막 끝내고 200일 전투로 금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진시키자 이런 목표를 걸고서 했는데 이게 막바지에 9월 28일 제가 담배 끊은 게 9월 28일인데 9월 28일 바로 담배 끊은 그날 두만강 연안에 장대비가 쏟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은 날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에?
아, 끊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어. 안 했으면 장대비 안 하고. 끊지 않았으면 장대비가 언제더라? 9월 초든가? 근데 내가 내 날짜하고 이거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우연일치로. 그래서 제가 또 끊는데 힘을 가졌어요. 아,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나도 이 틈에 내가 담배를 끊자. 근데 그것 때문에 이 200일 전투가 9월 초순에 국가적으로 모든 역량을 200일 전투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은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 여명거리 건설 있잖아요. 이걸 금년 안에 끝내는 것이 최종 작품이었어요. 북에서는. 근데 최종 작품이었는데 바로 두만강 지역에 이것 때문에 3만여 채의 집이 절반은 파손되고 절반은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원수가 뭐 눈물을 흘리는 건 모습을 못 봤지만 정말 가슴에 젖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적으로 하는 그 역량을 전부 북쪽에 글로 옮겼어요. 피해 지역으로, 수해 지역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게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60일 안에 잃어버렸던 집, 다리 한 100여 차례, 학교, 병원 할 것 없이 이거 다 원상복구시키고 오히려 그 폐허된 그 건물이 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북쪽 사람들만 보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만강 건너편에 중국 사람까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도 나라에서 와서 조사도 안 하는데 저쪽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축제냐? 피바다 가극단, 만수대 예술단, 모란봉악단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전부 글로 또 올라갔어. 그 다음에 그 노동신문 기자 한 10여 명이 올라가서 취재했는데 그중에 4사람을 제가 특별히 좀 보고 싶다. 취재 좀 하고 싶다. 내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동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이 60일 동안 활동하던 얘기를 그저 간략하게 해서 보도는 했습니다만 전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축제 분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내가 감동을 받으면서 야, 어느 나라가 저렇게 할까? 거기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대피시킬 수가 없으니까 김정은 원수가 직접 지시를 했답니다. 그 아이들을 저 원산에 있는 국제야영소에서 지금 프로그램은 없지만 이 아이들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서 지나도록 하라 해가지고 거기 수천 학생 되는 걸 전부 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게 5개 군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이게 천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피해 지역을 쭉 돌아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아마 몇 년 걸려야지 보통 나라에서는 이거 하는 건데 60일 만에 이걸 해치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남쪽에 참 이 언론 중에서 악질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저거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 과시하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가 글도 참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축하하는 거 또 그것도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5cm, 6cm짜리 방파 이런 특별 그 재질로 해가지고 하고 이 세멘트 공장 이게 전국 쪽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호소를 하니까. 거긴 최고 지도자의 말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예수님 이런 거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 데서 따른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60일을 거기에 투여하는 바람에 아까 얘기했던 금년에 마치려고 하던 그 공사가 내년 4.15 태양절 때 그 여명거리는 완성이 되는 걸로 연장이 된 셈이죠. 그래서 2만 9천 명, 약 한 3만 명이 아까 내가 여명거리고 취재 나갔을 때 그럼 여기서는 몇 명 저쪽에 지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만 9천 한 500명 갔습니다. 약 한 3만 명 잡으면 될 겁니다. 그걸 탄원해서 갔답니다. 당신 가 이런 게 아니라 갈 사람 손 드십시오 해가지고 3만 6천 명 중에서 3만 명이 탄원을 했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일하겠다. 그래서 가서 한 4천 세대의 집을 짓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피해고 참 그 좌절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그 좌절과 이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고 그걸 전화위복시키는 이 예술적인 이 정치가 북쪽에 펼쳐지고 있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또 두 가슴으로 이렇게 접하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분들은
이 순환을 받고 피해를 받았지만 이것이 저 북녘 동포들 더 단결시키고 지도자와 이것을 더 뭐라고 그럽니까? 더 연결고리를 이게 끈끈하게 하는 그런 그 계기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 정기풍 교수님이 이제 이 사람은 유명한 분인데 정기풍 교수가 200일 전투에 대한 그 경과를 저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거리에는요, 아침 보통 내가 6시 일어나는데 6시 반 산책 나갔다가 대동강을 꼭 돌고서 오는데 갔다가 오면은 문 딱 열면은 그 평양여관에서 이게 항상 이분들이 그 여맹 동네 회원들인데 나와서 깃발을 날리면서 출근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이 평양대극장 앞에는 이거 뭡니까? 밴드 취조악단 그 고등학생들이 취조악단으로 해가지고 출퇴근에 그 발걸음을 더 이렇게 밝게 해주고 이게 여기저기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그 아침의 그 모습들. 이건 평양대극장.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밴드 취조악단이 나오죠. 말리마 속도 창조.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천리마 속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쟁 나오고서 그 복구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이 정말 그 천리마, 그 제강공장 가서 그 천리마 속도를 얘기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말리마 속도로 아침과 저녁이 달라져야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들해요. 그래서 말리마 속도로 일한다. 총공격전, 총돌격전. 200일 전투가 이게 4일 남은 거예요. 2012년 12월 15일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에서 11일 날 취재했구나, 여기. 4일 남았으니까. 사회주의 강국 건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는 그 자기들이 지키겠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제1단계 통일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제1단계는 북쪽엔 사회주의, 남쪽에 자본주의인데 그거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후대들이 양쪽 제도 중에서 서로 연방의회니까 이제 그때 친해졌잖아요. 지금처럼 조중동이 없어지고 이제 통일신문들만 남으니까 그때 이제 남쪽 북쪽 연방 국회의원들이 해서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2단계로 나가자. 그때 그 사람들이 결정하라. 이게 북쪽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경 안과 종합병원 같은 건데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종합 안내도도 있고 이 병원 입구가 요게 저겁니다. 눈 같은 거 보이죠, 요 그죠? 눈. 요 디자인도 그러고 요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는 또 재밌더라고. 이건 아래 거고. 이런 병원 같은 거 이렇게 쓸 때도요. 최고 지도자가 5월 26일하고 10월 17일 두 차례 여기 방문해가지고 지침을 줍니다. 올라갈 때 노인네들은 뭐 이렇게 층층대가 이렇게 넓어야 된다든지고 세심한 것까지 그 지도자는 이 치솔, 치약 이런 병원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일을 참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게 아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이렇게 요런 디자인이 있어요. 그죠? 안과에 가면 이런 것도 상당히 그리고 안에 이거 보십시오. 이 시설들 요거 하나하나 이런 게 내가 가만히 뭐 보르네오 가구 옛날에 우리 남쪽에서 잘 나왔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 가구점이 몇 개가 유명한 게 있는데 다 고급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미를 살렸더라고. 그리고 재질도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게 아니라 마루도 내가 다 살펴보고 그랬어요. 손으로 하고 요걸로 여세 같은 걸로 이렇게 칼 가둬보고 좀 그랬어요, 제가. 네. 2014년 7월 16일, 9월 23일 병원 건설장을 찾으셔가지고 2014년 3월 22일 병원에 오셔 인민들의 건강에 적극 이바지하여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킬 때 대해 가르치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김정은 할 때는 앞에 경애하는을 보통 붙이고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위대한 여기 공식이더라고요. 요건 그 병원에 가서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여기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까지 이렇게 다 이런 거 참 세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 환자실 들어갈 때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옷 입고 취재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병원 하나만 그저 하루 진종일 만약에 가서 취재를 한다면 요거 하나만 봐도 그 사회의 뒤편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여기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조선 기계가 아니더라고. 근데 저쪽 유럽 쪽의 기계인데 이거 뭡니까? 박사님.
이 기계 뭡니까 이거? 무슨 그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런 종류죠. 예, 예. 근데 MRI든지 스캔. 예. 그다음에 용악산 샘물 공장 이 물도 전에는 그냥 수돗물 이렇게 했는데 다 이 플라스틱 그 보틀 거기다 쓰는 그 물 생산해 가지고 거의 다 그 물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 용악산 이 물은 아주 유명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용악산 샘물 공장. 예. 요즘에 어디 가든지 이런 구호가 많습니다. 선군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 기차 타고 가면서부터도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이걸 아마 당에서 구호로 많이 내세워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도 보니까요, 그 프랑스의 뭐 무슨 물 그거보다도 자기들이 물 질이 더 좋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더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이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재질 이런 거 다 해서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또 용악산 샘물도 좋다고 그러고. 용악산이 어디 있어요? 용악산이 국가 교회 가까운. 예, 그리고 국가선물관도 그 용악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난 샘물들의 그 분석표를 해가지고 마그네슘, 염소, 이온, 물소, 불소 뭐 그러는데 이건 제가 이쪽 방면은 어두워가지고 하여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긴 봤는데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은 아마 수질 분석을 아마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참 의미가 깊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도 썼고 그다음에 네, 아니 제가 바깥에서 보는 제가 볼 때도 왜 저분들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하나라는 것을 저는 인테리어 한 사람으로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저분들이 실천해 왔고 또 한다는 거,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그 토대를 다 닦아놨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유훈 정치를 했다는 거, 그거를 지금 3대에 걸쳐서 남쪽에는 세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김상일 교수 얘기가 맞는다고. 김상일 교수가 3대 세습에는 혁명의 계승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건 김상일 교수가 제대로 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보건산소공장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 산소를 공급하는 거, 산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건강하고 관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건산소공장. 예, 산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메디칼 보건 병원에 주로 많이 딜리버리 되더라고, 이게. 왜 아프면은 우리 최진환 박사도 아플 때 이거 강연하는데 산소통 들고 막 다니고 내가 그런 것도 봤는데 그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질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 비교표를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환공항에서 쭉 나오다 한 중간쯤 오른쪽에 이게 있더라고요. 예, 보건산소공장. 예,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산소공장. 예, 그 다음에 추모 행렬. 올라가니까 벌써 행렬이 시작되더라고요. 만수대에 올라가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끝이 없어요. 그 줄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꽃다발이 끝이 없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동네에서 가져온 꽃. 또 이렇게 어느 직장 단위 아니면 자기 동아리에서는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해외 단체들도 뭐 이런 거 하는 단체도 있고 난 뭐 꽃 한 송이 그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는데요. 12월 17일이 됐어요. 12월 17일. 가는데 전부 다 수도파는 거예요. 그리고 3분 동안 냥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게 추모의 그거였어요. 가는 자동차 걸음걸이 가다가 하는 사람 이거 전부 호텔 앞에서 이게 그 다음에 추모는 해야 되는데 난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둘러미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지고 이제 이거 찍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그 예의를 벗어나게 이제 언론인의 사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전부 가다가 또 이렇게 이게 전 그 평양시뿐만 아니라 함경도 저 시골 이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이 3분에 추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그래요? 아니면 어느 날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제가 처음 이거 느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봉화리 극장에서 추모 음악회를 했는데 서사시. 예. 야, 참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흐느끼더라고.
임명훈이 그 시를 읊는데 말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어. 이 여자 참 둘이 주연 비슷한데. 봉숙교회 신자들은 진짜 그리스도 교인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한때 장로였지만은 지금은 교회 나가는 걸 졸업한 사람으로서 참 봉숙교회 가면은 그 교회를 이렇게 나가면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날도 한 10대 명 정도 교인들이 해외 동포들이 나왔더라고요. 다 똑같은 심정들이더라고요. 거기 어느 한 분도 나하고 똑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참 찬양하는 것도 보면요. 우리 조경미 선생 교회 갔었죠. 그 전에 갔을 때. 그 가식이라고 느껴지질 않죠. 그런 거 신경을 안 신경 안 쓰니까. 예. 요거는 부인은 미국 여자예요. 예. 남편은 윤상혁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가족들 아들, 딸, 아들. 어느 가족이라고요, 그게? 예. 우리 재미동포인데 거기서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저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낮은 선봉에서 사업하시고 우리 여기 목사님 윤 목사님 계시고 여기 이준무 선생도 있고 여기 카나다에 저 카나다에 누구야 우리 단장으로 선생 오신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목사 송철민 송철민 목사 저 목사 우리 아니었어. 그때는 손효순 목사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날 설교도 참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평양 곡산공장. 이 곡산공장은 식료품 공장인데요. 이 곡산에 뭐가 있나 보자. 뭐 이 과자들 당 있잖아요. 설탕, 당, 과자 어린애들 만드는 거 뭐 이런 게 근데 이게 내가 하나 신기한 거는 이게 1937년에 미국에서 이 공장을 세웠대요. 그때 일제시대 때인데. 그게 하나 상당히 신기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전에 하나 더 옮겨서. 이 곡산 공장은 김일성 주석이 10대에 나갔다 해방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북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현지 지도한 게 이거랍니다. 이 평양 곡산 공장. 그걸 내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홍수 지역으로 그 함경북도 북구 피해 지역 그걸 사랑의 전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수해 피해인데 사랑의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군과 민의 모습들, 또 지도자의 말을 듣고서 밤낮이 가지 않게 일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피해 어린이들을 피신시키고 그 나라 전체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11월이면 그거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구제하자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벌어진 동네. 그래서 저는 사랑의 전쟁. 그래서 그 도동신문 기자들이 자기들 보고 우리 종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종군이라는 게 전쟁 때 종군 기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군 기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이걸 사랑의 전쟁으로 규정을 했구나. 이게 기자들, 요 사진 기자였고 전부 다 60일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두만강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아주 여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 내려다 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집이 다 건설돼 가지고 이 선물 받는 거,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감사하는 표시들 이런 사진 찍은 사진을 그분들이 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내가 좀 찍어놓은 겁니다. 이 노동신문 야경의 노동신문. 그다음에 잠업비단공업국 그 누에치기 고추 이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국제대회에서 이름 떨친 청년들 아까 얘기한 게 이게 그 코드 세이프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일 동안 하는데 이 학생들이 작년 우승, 금년 우승. 요거는 피아니스트, 피아노 경연대 러시아에서 1등한 아이들, 작년, 금년. 여기 중국에서 열린 바둑대에서 1등한 우리 요거 17살, 17살. 얘네들 어떻게 예쁜지 말이에요. 이거 인터뷰하면서도 막 그냥 5분 내로 정리해서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 참
참 이 젊은이들과 얘네들을 보면서 이게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을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좀 유학도 나라에서 다 시켜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우선 곱고 그다음에 정신이 돼 먹었어요. 정신이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는 거 그게 참. 그다음에 대동강 식료품 세계적인 평양 명주. 예, 내가 이 술이 이 북에서 제일 좋다는 거를 하고 이 여기에 기사 여자가 박사인데 이분이 이 고려술 이걸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술이? 아닙니다. 그건 고려술이 아니고 이거는 명주로 알려진 게 저거. 저게 대표적인 술이에요. 이건 서주.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평양시 평안남도 각 도마다 명주들이 있어요. 그 동네 이 술이 종류가 많더라고. 양강도 뭐 동네마다 이 술이 굉장히 많아. 이게 이제 평양주 이 저쪽에서 나오는 그 같은 종류입니다. 25도, 30도. 그다음에 대동강 식료공장에서 명주. 이게 이제 바드카, 거기는 와드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 그리고 세계적인 술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양주, 뭐 시바스 리갈 이런 거 다 전시해 놨더라고요. 외국 술에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는 거. 이분이 술 박사예요. 예, 술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에 저걸 2박스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나눠 줬어요. 216 과학기술상을 받았고 이 술은 그다음에 216 과학기술상 증서 그다음에 상 받은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정받는 여기 김정일 위원장이 이 술이 좋다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술 들어가는데 평양주가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15.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그 농업, 축산, 과수 이런 그 부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재료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작업 현장에 가서 지금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쪽 김성종합대학이 있고 이쪽에서 여기가 그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탑이 있고 와서 이 사진을 쭉 해서 금수산 태양궁전 저기 한 2km 되나 그까지 이제 양쪽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4만 명이 들어가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400개 교실 또 몇백 개 교실이 2개 건물이 큰 게 새로 생겨요. 그다음에 내가 쓴 이 건물이 이게 75층짜리예요. 남쪽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인용 보도했더라고요. 내가 쓴 이 기사에 대해서. 이게 여명거리 조감도. 이게 아까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동지 두 분은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런 탑이 있고 여기서부터 영생탑에서부터 저 직선으로 가면 중간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고 그 끝에 갔다 올 쪽마다 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니 2011년 12년부터 그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갔다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저 사람 자주 가는데도 갈 때마다 이렇게 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얼렁뚱땅 기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걸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선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선물관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이 국가선물관은 묘향산에 국제친선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남쪽의 대통령들, 남쪽의 기업인들, 단체들이 또 언론, 동아일보 이런 데서 올린 거, 보천보 그런 올린 선물들, 그 다음에 해외 동포, 그 다음에 북쪽의 인민들이 올린 건 전부 옮겨가지고 평양 시내에다가 국가선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제가 올린 선물이 요거예요. 코끼리 있죠? 요 코끼리요. 여기 선전물인데 이 코끼리 이게 제가 올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가면은 그 입상이라고 그래서 김일성 주석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가서 봤죠. 예,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청서관이라고 해서 인사도 이렇게 하고 해서 쭉 이렇게 도는데 그 안에 2만 몇천 개 중에서 한 몇백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자체가 나도 황송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갔을 때 예. 한국에서 예. 그 현대 그 정주영이 뭐 퍼니처 그런 예. 거를 다 거기다 맞습니다. 놨다가 한국 예. 같으면 다 자기 집으로 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호랑이가 있는데 3톤짜리예요. 옥돌이 3톤이에요. 제중동포 김정옥이라고 하는 기업인이 올린 거예요.
이분은 수해가 날 때나 뭐가 날 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올리고 참 이 그 선물을 이렇게 보면요. 북쪽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북쪽에 갈 때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남쪽에서 저기 친북파 종북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 알게 되면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선물 보면 이게 평화자동차 박상권이라는 그 평화자동차 사장 거기 계셨던 분 박상권이 아시죠? 박상권 그분이 한데 이거는 9톤짜리 옥돌이에요. 9톤짜리 옥돌. 이건 3톤. 특히 이게 총서관에 가면 오른쪽에 제중동포, 왼쪽에 이 박상권 그 평화시장, 평화 그 자동차 사장. 지금은 다 넘겨줬죠 북에다가. 그리고 이게 참 이 민족통신 대표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건 선전물에도 이게 자세한 게 아니라 그 총서관 안에 이게 들어갔다는 이 자체는요 친북 소리 들을만 합니다. 예.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사이즈 제가 올린 거요? 네. 예, 올린 거 이만합니다. 그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건 끝난 다음에 제가 만드셨나? 인도제인데. 것 같아. 네. 이게 그 트레디션이 예, 자기네 집으로 안 가져가는 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 선생님이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걸 교실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거 오는 거를 전부 이렇게 해서 후대들한테 다 구경시켜라.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얘기는 안 돌았지만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큰 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자기 딸까지 바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시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시대가 아닌가. 이제 아는 사람들은요 와서 진짜로 우리 여기 인민이나 우리 해외 동포들보다도 국제사회 제3세계 비동맹 국가의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요게 용악산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저기 용악산이에요. 이 뒤 이게 전부 용악산이에요. 이게 입구. 이 안에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묘양산에 있는 국제친선박물관인데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요. 이 돌문으로 해가지고 지하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폭탄을 떨어뜨려더라도 국제친선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은 갖고 저쪽 옆에 또 절간 이름 뭐죠? 오 박사님. 그 왜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보현사. 보현사. 우리 안 가보셨죠 거기? 저는 안 갔지. 안 가는데 더 잘 아시네. 보현사가 있고 거기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팔만대장경. 그 묘양산 가면 또 거기 호텔도 이렇게 쫙 삼각형으로 되게 멋있습니다. 이거는 찍은 사진이 아니라 나온 사진을 제가 이렇게 다리가 옮겨봤어요. 부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 거야. 맞습니다. 이게 박상곤이라고 평화자동차. 그 밑에는. 예, 이게 아까 이 밑에는 제중동포 김정옥이라고 노력 영웅까지 받았는데 거기 피해가 그거는 있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저는. 박경윤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살아 계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죠. 이제 5분이면 끝난다니까 우리 선생님이 빨리 끝나라고 신호가 왔습니다. 이게 안 간다는 건 끝났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일단 제 발표는 이걸로 끝내고 그다음에 그저 길지 않게 간단히 설명하면 거기서 저 간단히 하는 걸로 하고 자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